여러분 안녕하세요. 챔프 형님의 강챔프입니다. 자, 오늘 영상은요, 저희 세 번째 매장인 대전 현대 프리미엄 아울렛점이 촬영일 기준으로 내일 오픈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바를 구성을 할 때 어떻게 하면 좋은지, 그리고 제가 어느덧 벌써 세 번째 챔프 스페이스의 매장을 하다 보니까 창업을 하면서 이렇게 매장을 늘려가면서 어떤 것들이 좀 가장 힘이 들고 이런 것들은 디테일하게 조금 더 짚어주면 좋겠다라는 좀 생각이 들어서 이번 영상 만들게 되었습니다. 매장 한번 또 둘러보면서 저희가 같이 한번 이야기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이 세 번째로 커피숍을 오픈하신 거잖아요. 뭐를 제일 많이 따지셨어요? 사실 자금이죠. 창업 자금. 현실적인 거고 무조건 이걸 베이스로 해야만 해요. 창업 자금이 현재 우리 지금 회사에 보유하고 있는 자금이 얼마나 있느냐, 내가 이걸 어느 정도만큼이나 투자를 할 수 있느냐, 그거에 따라서 어떤 매장의 형태, 사이즈, 기물, 구성, 그리고 뭐 인테리어의 디자인 이런 것들이 다 나오기 때문에 사실 돈이 제일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번에 로드샵이 아니라 몰에 입점하셨는데 그 이유가 있을까요? 요즘 진짜 체감하는 경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폐업하는 상황도 너무 많고, 저희도 원두 납품을 하고 있죠. 원두 납품을 하고 있지만 이게 시기상 그런 것도 있거든요. 겨울에는 원래 로드샵 자체가 그 매출이 좀 하락하는 구간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원두 납품하는 형태가 좀 줄기는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폐업 소식이나 매장에 어떤 원두를 제가 넣어드리는 형태가 좀 많이 줄었더라고요. 그걸 봤을 때 경제가 진짜 어렵다, 경제가 너무너무 어렵구나 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사람들이 돈을 안 쓴다는 이야기는 그만큼 안 돌아다닌다, 즉 유동인구가 적다라는 뜻이에요. 그렇지만 이런 몰 같은 경우에는 이 워낙 거대한 곳에서 사람들이 모여드는 형태이기 때문에 유동인구가 좀 안정적으로 갈 수 있다. 그래서 사실 몰에 입점을 하게 되었고요. 단점이라면 사실 아주 높은 수수료. 여기서 수수료의 개념은 뭐냐면, 보통은 우리가 흔히 말해서 월세라고 하는 개념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 여기에서 저희 매출에서 일정 부분을 수수료로 떼서 주게 됩니다. 이 수수료에 포함되는 건 전기세, 수도세, 기타 공가 이런 것들이 보통은 다 포함이 되는 형태이고요. 그렇게 해서 아주 적게 잡았을 때는 10% 미만. 그리고 저희처럼 이제 좀 신규 브랜드이거나 처음에 입점을 하거나 하는 형태에서는 20% 중반까지도 가게 됩니다. 예를 들면 1,000만 원을 벌었다 하면 25%의 수수료를 백화점 쪽에 줘야 되고, 나머지 75%만 저희 쪽으로 들어온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생각보다 수수료가 엄청 높은데 엄청 높죠. 그래도 로드샵보다는 낫다고 생각을 하신 거예요? 사실 지금 챔프 스페이스에 필요한 게 무엇일까라고 했을 때 당연 구독자입니다. 챔프 스페이스에 필요한 게 뭘까라고 생각을 했을 때 아직까지는 조금 더 인지도가 쌓여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물론 백화점에 입점을 한다 그래서 우리의 브랜드 자체가 대단히 영향력이 있어지는 건 아닙니다. 그 후에 플레이를 하는 방식에 따라서, 방향성에 따라서 달라질 수는 있지만 저는 지금 부천 중동 현대백화점에도 저희가 입점해 있고, 그 다음에 대전 현대 프리미엄 아울렛에도 입점함으로써 이제 몰 내에서 좀 이미지를 굳혀가고 싶은 느낌들이 있었고, 게다가 또 현대라고 하는 그 브랜드 파워를 좀 안고 이 안에서 좀 어떻게 보면 캐시를 좀 많이 버는 형태가 좀 더 낫겠다라는 판단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챔프 스페이스가 가지고 있는 약간의 프리미엄 이미지를 좀 굳히고, 그리고 요즘에 로드샵이 워낙 경제나 유동인구가 어렵기 때문에 몰 내에서 안정적인 수입원을 가져가야겠다라는 생각으로 들어오게 되었죠. 여러 가지 계획이 있으셨던 거죠? 쉽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제 가장 큰 단점, 몰 내에서의 가장 큰 단점은 사실 로드샵은 공사기간이라고 하죠. 공사기간이 그냥 늘어지면 늘어나는 대로 그냥 해도 되거든요. 내가 사장이잖아. 어차피 그냥 공사기간이 늘어나면 그 공사기간에 대한 발생될 수 있는 약간의 손해는 제가 감당을 해요. 그래서 어느 정도의 공기가 늘어지거나 혹은 공사를 좀 줄일 수 있으면 이런 부분은 더 줄여야겠다, 이런 게 만들어지거든요. 근데 여기에는 무조건 날짜가 픽스되어 있기 때문에 그 날짜에 어떻게든 맞춰야 돼요. 그러다 보면 공사의 기간이 짧아지는 만큼 공사의 비용이 높아집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백화점 내에서 까다롭게 만들어주는 그런 규정들이 있기 때문에 그 규정들을 어떻게 하면 더 잘 맞출 수 있을까, 그리고 계속해서 태클이 들어오거든요. 저희는 약간 이렇게 가고 싶은데 이거는 안전상 안 됩니다, 이건 미관상 해쳐서 안 됩니다, 이거는 무조건 해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막 다 바꿔버리기 때문에 엄청 힘듭니다.
혹시 챔프님이 처음으로 카페 창업을 하는 데로 간다면 뭘 창업을 추천하세요? 로드샵 창업을 추천하세요? 사실 첫 창업은 무조건 로드샵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백화점이라는 곳은요 증명되지 않는 사람들이 끌어들일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로컬에서 어느 정도 잘하고 있거나 추천이 들어와야 되거나 어느 정도 그 브랜드 MD들이 다 돌면서 여기 감도 괜찮다 하는 것들을 픽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좀 로드샵을 가지고 있거나 혹은 온라인상에서 엄청 회자가 되어서 입점하는 형태가 되어지거나 어쨌든 백화점으로 바로 들어갈 수는 없고 로드샵에서 굉장히 잘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셔야만 하고요. 처음 하는 사람들이 사실 백화점에 들어가는 것 자체가 되게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소비자들이 어떤 브랜드인지 인지한 상태에서 들어와야 되는데 그게 없는 경우에 사람들이 어떤 발길이 안 들어올 수 있고 그런 백화점 자체의 매출이 하락이 되잖아요. 백화점은 각 점포마다의 매출이 전체 백화점의 매출을 상승시켜야 하기 때문에 각 점마다의 매출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와서 계속해서 관리해주고 이거 어떻게 해서든 상품적으로 혹은 판매적으로 더 잘 팔릴 수 있게끔 여기를 가꿀 수 있게끔 계속 노력을 하는 이유가 그래서 그런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첫 창업은 무조건 로드샵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하나 팁을 드린다면 로드샵을 한다고 했을 때 저라면 요즘에는 아예 두 부류인 것 같아요. 아예 창업 자금을 완전히 작게 해서 아예 작게 진짜 완전 소규모 창업 아니면 돈을 진짜 어떻게든 끌어모아서 무조건 상권이 좋은 곳을 들어가세요. 내가 좀 자신 있다고 하면 상권이 좀 좋은 곳으로 들어갈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저는 지금 어쨌든 대전에서 좀 플레이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한 2, 3년 전에는 그래도 서울이지 이 생각 진짜 많았거든요. 왜냐하면 노력의 인풋은 똑같아요. 어쨌든 내가 노력을 하는 건 똑같은데 결과는 yes or no잖아요. 잘 되든 안 되든. 근데 서울에서 예스가 된다라고 하면 이거는 비교 불가할 정도만큼의 엄청 터질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진짜 시장도 시장이고 경쟁사들이 너무 많아요. 경쟁사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내러티브가 확실하지 않으면 사실은 업장에서 굉장히 성공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 말을 드리는 이유는 지방에서 창업을 하는 게 생각보다 나쁘지 않다. 지방 사람이라고 한다면 오히려 지방에서는 서울에서 지금 뜨고 있는 그런 브랜드들에 대한 비슷한 결 이러한 것들로 창업을 했을 때 혹은 나만의 브랜드를 창업을 했을 때 그게 조금 더 독특하고 조금 더 특별해 보일 수 있는 시너지가 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방에 산다면. 그래서 만약에 서울 사람이 아니라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지방에 계신 분들이라면 서울 말고 나는 지방에서 약간 서울에서 좀 뜨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비주얼 라인들이 좀 뜨고 있구나. 그 비주얼 라인에 나만의 색깔을 조금씩 변형해 가면서 만들어 본다면 지방에서 충분히 먹힐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혹시 여유 자금 얼마 잡고 들어오세요? 여러분들 요즘 방침 잘 나가더라 하는데요. 저 잘 나가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그냥 가고 있는 거예요. 잘 나가지 않습니다. 잘 나가지 않고 정말 1mm씩 가고 있어요. 아주 조금씩 힘들게 열심히 사니까 이렇게 가고 있는데 여유 자금이라기보단 저희 창업 자금 여기에 지금 들어가는데 1억 4천 정도 든 것 같습니다. 인테리어 하는데 저희가 한 6,500 정도 들어간 것 같고요. 여기에 이제 가구 다 포함해서 여기 앞바는 제작 가구거든요. 진짜 예쁘죠? 여기 앞바 제작하고 중간에 원두다이라고 해야 될까요? 서비스 다이 저런 진열장 제작하는데 해가지고 이거랑 가구랑 다 해서 한 1,800 가까이 들었고 머신이랑 이거는 저희 다리스예요. 아예 통틀어서 다 묶어버렸습니다. 머신, 제빙기, 냉장고, 쇼케이스, 식기세척기 그리고 기타 필요 물품들 한 곳에서 취급할 수 있는 모든 물품 다 모아서 그냥 리스로 해버렸습니다. 그렇게 다 해서 한 금액이 한 1억 4천 된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들도 아마 창업을 해보신 분들은 아마 뼈저리게 공감할 건데요. 그렇게 있는 돈 없는 다 모아서 창업을 했거든요. 근데 진짜 일주일이 하루만 지나도 이거 해야 돼, 저거 해야 돼 하면서 돈이 한 100만 원, 200만 원씩 조금씩 더 들어갑니다. 근데 저희는 어쨌든 지금 대전도 런닝이 되고 있고 부천 중동 현대백화점도 런닝이 되고 있다 보니까 거기에서 나오는 수익금으로 지금 하루하루 그냥 지금 메꿔가면서 어떻게든 오픈을 시켰습니다.
여기 장비가 뭐가 들어갔는지 좀 궁금하거든요. 그 돌아다니면서 한번 소개 한번 해주시겠어요? 자, 좋습니다. 자, 일단 우리 앞면부부터 예쁜 쇼케이스죠. 요거는 사실 1200에 2단짜리 쇼케이스거든요. 요거는 근데 제작으로 들어갔어요. 기성품은 아니고 제작으로 들어가서 흰색 갑이랑 그리고 이만큼이 이제 밑에가 기계실이거든요. 기계실은 보통 550으로 동일해요. 그래서 550에 나노 프레임 맞춰가지고 이렇게 좀 제작이 되어졌고, 자 이제 들어와서 그 다음에 식기세척기. 오. 얘 너무 좋습니다. 식기세척기 진짜. 오늘 제가 사실 식세기라고 저희가 부르잖아요. 식세기를 꼭 넣어야 돼? 이런 생각 많았단 말이에요. 여러분 무조건 넣으세요. 무조건. 약간 어느 정도 매출 파이가 내가 한 3천 이상 본다, 여기에서 매출 파이를 한 3천 이상 본다 하면 얘 무조건 넣어야 됩니다. 얘는 언더카운트 제품이라서 딱 바 밑에 들어가요. 그래서 무조건 넣어야 돼요. 네, 무조건 넣어야 진짜 우리 파트타이머 한 명 줄일 수 있다. 그만큼 효과가 좋고, 이게 돌아가는 동안 다른 친구들이 다른 일을 볼 수 있어요. 다른 일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적극 추천합니다. 그리고 뜨거운 물로 아무래도 하다 보니까 되게 금방 말라요. 잔들이 약간 찬물에 했던 것보다 되게 좋고, 그다음에 저희 우녹스 오븐, 저희 여기에서 실제로 그 휘낭시에랑 이런 걸 굽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오븐 들어가져 있고, 그리고 이제 바에 이 테이블 냉장고가 진짜 많이 들어갔어요. 테이블 냉장고가 얘는 1500짜리 냉동고, 그리고 여기 1500짜리 냉장고, 그리고 여기 1800짜리 냉동고까지. 여기 저희가 지금 매출 파일을 4천 이상 정도 보고 들어온 매장이다 보니까, 여기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평일과 주말이 좀 극명하게 차이가 나는 매장이에요. 그래서 주말에 한 번에 몰릴 걸 예상을 해서 우유나 유제품들, 그리고 주말에 한꺼번에 나갈 수 있게끔 또 미리 마련되어진 부자재들, 이런 식재료들, 이런 것들 때문에 저장고가 필요해요. 저장고가 필요한데 보통 이런 스탠드 형태의 냉장고를 넣기도 하잖아요. 근데 여기가 아무래도 지금 오픈바 구조이고 막 하다 보니까 이거를 어디에 어떻게 놔야 될지 감이 없었는데, 그래서 그냥 밑에다가 넣자 해서 테이블 냉장고로 전부 다 들어가 버렸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 놓은 건 아이스 빈 트레이라 그래서 여기 이제 얼음을 담아서 쓰는 형태거든요. 이렇게 한 이유가 제 때문입니다. 웅장하죠. 호시자키 200kg짜리입니다. 실제 저장할 수 있는 건 135kg. 여름을 생각을 했을 때 여기가 저희가 이전에 카페가 있던 곳에서 빠지고 들어온 거다 보니까 이전에는 제빙기 큰 거를 2개를 쓰셨더라고요. 여름에는 그 정도만큼의 얼음이 나가겠구나. 근데 호시자키는 얼음의 빙질이 굉장히 간단하니까 얼음 사이즈도 크고, 그래서 호시자키는 135kg를 저장할 수 있는 200kg짜리 생산량, 1생산량 200kg짜리 저거 한 대면 충분하겠다라는 생각을 가져서 호시자키 한 대만 갖고 들어왔고, 그 다음에 라마르조코, 저희 대전 매장에서는 신에서 쓰고 있고, 저희 부천 현대백화점 매장에서도 라마르조코사의 G5 S 모델 여기 지금 대전 판프아에도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컴파크 그라인더 세대, 그리고 온수기까지 이렇게 들어와 있죠. 오늘 사실 놓친 게 하나 있는데 EK43 그라인더가 들어와야 돼요. 여기 자리에 EK43 그라인더 CG로 좀 넣어주세요. EK43 그라인더까지 이제 다음 주에 들어오면 이제 기물은 끝이 납니다. 혹시 이 장비들 고를 때 제일 신경 많이 쓴 부분이 어떤 건가요? 사실은 제일 신경을 많이 쓴 건 일할 때에 늘 동일하게 맛을 좀 내줄 수 있는, 퀄리티를 유지해 줄 수 있는 그라인더. 저는 사실 가장 중요한 건 그라인더라고 보고요. 왜 그라인더가 제일 중요하죠? 그라인더가 어찌됐든 분쇄를 해주잖아요. 그라인더가 콩을 분쇄를 해주면서 얼만큼 맛을 일관되게 나와주느냐는 사실 얘가 다 결정을 하거든요. 물론 원두 단위에서의 대부분을 결정을 하지만 분쇄가 되어지는 형태가 어떻느냐, 그게 얼만큼 일관되게 나와주느냐가 어떻게 보면 맛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 같은 커피를 내리는 데 있어서 훨씬 중요하죠. 그러다 보니까 저는 그라인더를 좀 신경을 많이 쓰는 편인데, 저희 사랑 컴파. 네. 그래서 컴파 그라인더 중요하다 이렇게 봤고, 그 다음에 요 GB5 S 모델. 사실 제가 GB5를 진짜 좋아해요. 왜냐하면 걔가 진짜 잔고장이 없는 애예요. 약간 돌감자 스타일. 되게 단단하고 잔고장 없고 누가 만들어도 너무 잘 만들었다 이런 느낌.
근데 이제 GB5는 완전 없어졌습니다. 단종이 됐고 그 다음 모델이 이 GB5S 모델이에요. 이 GB5S 모델도 좋기는 한데 개인적으로 이런 디자인의 감성들이 이전 게 난 조금 더 좋은 편이다. 그리고 GB5 말고 리네아 PB라고 하는 모델이 있는데 그 모델이 라마르조코에서는 진짜 많이 나가거든요. 근데 걔는 버튼이 3개밖에 없어요. 무슨 말이냐면 프리 버튼이 하나 있고 저장할 수 있는 게 2개밖에 없어요. 그 우리 신에서도 지금 패들 형태로 2개밖에 저장을 못 하거든요. 근데 저희는 이제 뭐 챔슈 에스프레소 뽑는 거 다르고 라떼 에스프레소 뽑는 거 다르고 아메리카노 에스프레소 뽑는 거 달라서 무조건 미니멈 3개는 있었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그때그때마다 저울을 재서하는 건 물론 좋지만 주말이나 이럴 때 좀 러쉬를 쳐내야 될 때는 저울을 재기보다는 저장값으로 저희가 맞추거든요. 물량값을 저장을 해놓고 그거에 한해서 우리가 매장에서 서비스를 하다 보니까 매장에서 적어도 4개 정도는 저장을 했으면 좋겠다 해서 이번에는 GB5S 모델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 다음이 소프트 아이스크림 기계인데요. 여기가 가족 단위가 정말 많이 오세요. 사실 그래서 저희 대전 소재점 그리고 부천 현대백화점에도 없는데 여기에는 소프트 아이스크림 기계가 들어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 이제 신규로 입점하게 됐고 곧 오픈하게 되는 대전 현대 프리미엄 아울렛 챔프 스페이스점 이렇게 좀 소개를 좀 해드렸는데요. 진짜 기준으로 저희가 당장 내일 오픈하거든요. 여러분 여기 공간 정말 예쁘게 잘 꾸며놨고 지금 어두워서 잘 안 보이겠지만 여기 중간에가 중간 정원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오시면 도심 속에서 약간의 정원과 함께하는 자연을 좀 느끼실 수 있고 프리미엄 아울렛이다 보니까 각종 브랜드들 즐비하고 영화관, 음식점 그리고 뭐 쇼핑 다 할 수 있고 가장 중요한 건 무엇보다 챔프 스페이스의 맛있는 커피를 즐길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 여기 우리 챔프 스페이스 대전현대 아울렛점에 꼭 놀러와 주세요. 챔프 스페이스의 맛있는 커피를 즐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음에도 또 들러주세요. 강챔프였습니다.